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한 현재 제 생각을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의 내용은 대략 이러한 것 같습니다. 외부 세계에 차단된 상자가 있고 그 상자 내부는 볼 수 없다. 그 상자 내부에는 방사성 물질 라듐, 방사능을 탐지하는 가해거 계수기, 망치, 청산가리가 든 유리병, 고양이가 있다. 이것들은 라듐 핵이 붕괴하면 그것을 가해거 계수기가 탐지하게 되고, 그러면 망치가 청산가리가 든 유리병을 내리쳐 깨도록 되어 있고, 청산가리가 든 유리병이 깨지면 안에 든 청산가리가 유출되고, 유출된 청산가리를 고양이가 마시게 되면 그 고양이는 죽게 된다. 1시간 뒤에 라듐 핵이 붕괴할 가능성은 50%이다. 1시간 뒤에 상자 속 고양이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부가적으로 저는 라듐, 가해거 계수기, 청산가리 따위의 지식 따위가 없습니다. 해당 사고 실험에서 외부 세계에 차단된 상자, 상자 내부는 볼 수 없다 따위는 인간의 시야 따위에 대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관찰자는 관찰은 인간에 의한 관찰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인간이란 인류 따위를 뜻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객체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 격리 따위 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제가 세상 전부 전체 모두를 포함되는 따위의 세상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복수일 수 없다 라고 여기는 사유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객체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 격리 따위 될 수 없다면 세상의 모든 객체는 언제나 하나 이상의 객체와 관계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어서 저는 세상은 이 카메라나 휴대폰 따위가 이 거치대 따위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처럼 고정될 거치대 따위가 없고,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고정될 수 없으며 계속 움직인다고 여깁니다. 그냥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객체는 언제나 하나 이상의 객체에 대하여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한다고 여겨집니다. 바꿔 말해본다면 세상의 모든 객체는 하나 이상의 객체로부터 언제나 하나 이상의 객체로부터 관찰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가적으로 세상은 불관찰로 나아간다 따위는 자체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객체나 인간 따위에게 여러 가지 까닭으로 불관찰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러한 불관찰 영역을 광의의 양자 영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광의의 양자 영역이란 광의 양자 영역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광의 양자 영역이란 상대적이고 이는 인간에 대한 것이므로 인간에 대한 광의 양자 영역 또는 인간에 대한 상대적 광의 양자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시간 뒤에 상자 속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찰되지 않으므로 1시간 뒤에 상자 속 고양이는 죽은 상태와 살은 상태가 공존 중첩한다 따위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 따위는 확실성의 부재를 포함하고 존재한다 따위는 확실성을 포함한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해당 공존 중첩 상태 따위는 1시간 뒤에 상자 속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성이 부재하므로 1시간 뒤에 상자 속 고양이는 죽은 상태와 살은 상태가 동시에 또는 같이 따위로 확실성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가능성을 존재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어서 저는 가능성은 어떤 객체나 인간의 감각, 인식, 사고 따위와 관계없이 무한하다고 여깁니다. 바꿔 말해본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꼭 확률 값이 양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확률 값이 0이라고 해서 꼭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관찰된 적 없으면서 일어난 적 없으면서 일어나는 것이 보다 큰 자극, 충격 따위를 줄 수도 있다 정도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제가 말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수의 불가능한 수가 있어도 가능한 무한수는 줄어들지 않고 우주 세상 따위가 같은 형태를 취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계속 팽창 따위 하고 있다면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해당 공전 중첩 상태 따위는 무한수의 가능성을 무한수의 존재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특정 관찰자가 인간 따위가 포커스하는 순간이 아니라 1시간 뒤가 아니라 인간의 해당 상자가 인간의 시야 따위에서로부터 완전히 차단 격리되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관찰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므로 이때부터 공전 중첩 상태 따위가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고 특정 관찰자가 포커스하는 것이 고양이가 공전 중첩 상태 따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자가 인간의 시야 따위로부터 격리되는 순간에 해당 상자 안은 라듐, 가이거 개수기, 망치, 청산가리 같은 유리병, 고양이 말고도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고 여겨지므로 여러 객체로 가득 차 있다고 여겨지므로 그리고 관찰되지 않아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객체 따위로 객체를 특정할 수 없다고 여겨지므로 불특정 객체가 공전 중첩 상태 따위가 된다고 여겨지고 앞에서 말했듯이 특정 관찰자가 포커스하는 형태 수로만 공전 중첩 따위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수로 공전 중첩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돼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정리해 본다면은 특정 관찰자가 인간 따위가 포커스하는 순간에 1시간 뒤에 포커스하는 것이 고양이가 포커스하는 형태수로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두 가지 형태수로만 공존 중첩 따위 되는 상태가 아니라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자가 인간의 시야 따위로부터 완전히 차단 격리 따위 되는 순간에 불특정 객체 하나의 수만 무한히 공존 중첩 따위 되는 상태가 돼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부가적으로 객체 하나라는 표현에 대해서 해당 공존 중첩 상태 따위는 같은 종류의 여러 객체가 공존 중첩 따위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객체 하나의 복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공존 중첩 따위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고양이 A, 고양이 B, 고양이 C 등등 이따위가 아니라 고양이 A, 고양이 A, 고양이 A 등등 이따위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객체 하나의 객체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저는 그 양자 직접에도 한계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것이 또는 지점에 무한히 공존 중첩 따위 된다는 따위에 대해 부정적이고 완전한 직선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거울에 맺히는 상 또한 무한할 수 없다고 여기지만 이에 대해서는 자취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불특정 객체 하나의 수만 무한히 공존 중첩 되는 상태 따위에 대해서 해당 상자가 인간의 시야 따위로부터 완전히 차단 격리되는 순간에
해당 상자 속의 하나의 입자, 객체를 2차원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해당 순간에 해당 상자의 해당 입자 객체가 0.1 또는 0.02 또는 0.003 등등만큼 하나 이상의 객체에게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X축 또는 Y축으로 이동하거나 위치해 있거나 등등 따위로 해당 순간에 해당 상자의 하나의 객체, 하나의 입자, 객체를 2차원적으로 따져 보아도 가능한 형태가 무한하다고 여겨집니다. 부가적으로 해당 공존 중첩 상태가 되려면 시간이 흐른다면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객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존 중첩 상태 따위가 아니라 진행 상태 따위가 된다고 여겨지고 그냥 진행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멈춘다면 그냥 멈춘다고 하겠습니다. 공존 중첩 따위도 멈춰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가장 비슷한 예를 찾아본다면은 제논의 역설, 아킬레우스와 거북이의 달리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서 거북이의 이동 거리를 해당 객체의 공존 중첩 속도 따위를 아킬레우스의 이동 거리가 다른 객체의 영향 따위가 영원히 침범할 수 없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무한수가 한순간 또는 동시 따위로 공존 중첩돼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따지는 것이나 상세는 차치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당 상자가 인간의 시야 따위로부터 완전히 차단 격리 따위 되는 순간에 불특정 객체 하나의 수만 무한히 공존 중첩 따위 되는 상태에서 다른 모든 것은 멈춘다고 하겠습니다. 멈춘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상자가 인간의 시야 따위로부터 완전히 차단 격리 따위 되는 순간부터 불특정 객체 하나의 수만 무한히 공존 중첩 따위 되고 다른 모든 것은 멈춰야 하고, 이때 제가 앞에서 말한 세상의 모든 객체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 격리 따위 될 수 없다고 한 문단의 내용이 옳다면 해당 상자 속이 불특정 객체 하나의 수만 무한히 공존 중첩되는 상태에서 공존 중첩 따위 되고 멈췄을 다른 모든 것은 멈췄을 때 외부 세상도 멈춰야 하고 어떤 객체나 인간 따위에게 불관찰 영역이 있는 한 세상은 멈춰 있어야 하며, 인간의 시야 따위가 존재하지 않은 데에서 인간의 시야 따위가 존재하는 때가 도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객체나 인간의 시야 따위와는 관계없이 각 개인의 지구 반대편과 행성들은 공존 중첩 상태 따위가 아니고 공을 빛이 통하지 않는 곳 따위로 던졌을 때 그 공이 빛이 통하지 않는 곳 따위로 들어서자마자 여러 개가 되거나 멈추거나 하지 않으며, 개인이 눈을 감았을 때 세상이 여러 개가 되거나 그 개인이 몸이 여러 개가 되거나 멈추거나 하지 않고 그 개인의 몸을 움직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에서 말한 제논의 역설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겠습니다. 해당 제논의 역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영감을 얻거나 따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만 포커스만 아킬레우스나 결승점으로 바꾸어도 해당 제논의 역설은 참여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와 거북이가 최초로 이동한 거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1x 시간이라고 하고 한다면 거북이는 2x 시간이 되기 전에 아킬레우스에게 따라잡힐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1x 시간은 예로 들고 최초의 이동 거리를 예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1x 시간은 무한수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는 특정 시간이 특정 값에 도달하게 되면 아킬레우스에게 따라잡힐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해당 제논의 역설이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가 아니라 무한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제 능력, 제 따위로 부정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까닭은 역으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예로 들어본다면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사고 실험으로서 도래한 것도 아니고 도래할 것도 아니며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인간의 사고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본다면 영원히 도래하지 않는 1시간 뒤를 인간이 추정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관찰자가 포커스하는 순간에 포커스하는 것이 포커스하는 형태수로만 공존 중첩한다 따위는 저는 물리 따위에 지식 따위가 없습니다만 물리 따위와는 거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가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이에 대해서 말해 본다면,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그것의 폭이 좁아지도록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사고 실험 따위를 나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